알파고가 만약 2분, 3분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 억울하기보다는 알파고가 이겨가는 하나의 방법 정도. 이창선이 이건 못 이기는 것 같다. 근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에 앞서면 비교가 안 돼. 이게 끝난 이후에 업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우든지 말지 관심이 없었어요. 몇 점 깔고 두면 되겠는데. 여기 현대백화점 잘 전화하시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 파이아키아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와, 이분이 여기 나오시냐고 정말 놀랍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아키아의 어떤 이력으로 보아도 무척이나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동경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돌 기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시고 오늘 또 일찍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딱 이렇게 약간 좀 어색하시기도 할 텐데 오늘 앉으시니까 어떤 기분 드세요? 사실 그 평론 하시는 거 영화 볼 때 그거 언제나 참고했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긴장되는 그런 게 있네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뭐 시작이라서 그럴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발 한 말씀만 더 해주소서 이런 태도로서 제가 많이 청하는 그런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하신 게 2019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6년 정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요즘 하루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굴러가시나요? 네. 지금은 다른 제가 보드게임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앱 작업도 하고 있고. 네. 그레이트 킹덤을 예, 포함해서. 예, 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게임도 다른 게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임도 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울산과학기술연구원 그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시쯤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기사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거기에 익숙한 패턴이 은퇴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나요? 네. 대국이라는 게 아침 10시에도 있고 저녁에 또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조금 네. 예, 대중이 없었던 게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뭐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고 막 10시, 11시 뭐 이렇게 아주 좀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네. 예. 그 대구 컨디션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게 딱 정해진 루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10시, 2시, 막 7시 이렇게 막 대중이 없었어요. 시간 자체가 10시에 딱 시합이다. 네. 시작이다. 그러면 보통 한 7, 8시쯤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네. 만약에 2시 시합이면 네. 뭐 7, 8시쯤 일어나면 또 피곤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너무 일찍 일어나도. 예. 그렇게 되다 보니 대중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제가 사실 이제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물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직업은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바둑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바둑을 거의 못 두고 예. 기본적인 룰만 이해하는 정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기원을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기원을 뭐 아주 오래는 아니고 짧게 하셨는데 기원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뭐 물어보니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아마로 한 3, 4급 정도 두셨던 것 같고요. 저희 형이 또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저희 형이 이제 아마 5단 정도 되거든요. 다 그러면 본인 주장에 따르면. 기력이 있으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두 분이 바둑을 두면서 밤을 새우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형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둑을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지긋지긋하셔서 제발 얘만큼은 해가지고 제가 바둑을 못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만 바둑을 못 두게 됐는데. 근데 어쨌건 그 룰을 아는 입장에서 옆에서 두 분이 두시는 거 보면 우리 형과 우리 아버지도 천재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복귀하는 거.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이제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나 뭐 예전에는 이제 조은현이나 유창혁 구단 같은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저한테는 무슨 신선한 세계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만나서 이제 너무 떨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좋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약간 지금 떨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제 저희 형이 미국 뉴욕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형 내가 내일 이세돌 군단 만난다. 어떻게 만났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아마 5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형 정도의 그런 기력을 가진 사람이 이세돌 구단 같은 전설적인 존재를 만나면 어떤 멋진 질문을 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몇 점 깔고 두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고무줄이에요. 네. 아마 5단이라는 게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5단이세요. 네. 아버지도 5단이신데 대략 생각해보면 4점 정도 치수셨거든요. 네.
약한 5단이면 6점. 6점? 네. 아. 강 5단이면 4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 형이 이제 프로기사하고 놀 때 4점 깔고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세돌 구단과 아마 두면 5점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두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전화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서. 전 멋진 질문, 바둑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저희 형은 이 방송에서 언급되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해서 잠깐 제가 면피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무시하고 예. 질문으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남 비금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도시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니까 사실은 주변에 비슷한 또래 자체가 별로 없다고 그렇죠. 하셨었고요. 뭐 네. 인구 자체가 또 그렇게 굉장히 많지가 않기 적었겠죠. 때문에. 네. 또 집안 자체가 바둑을 두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다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막내로서 바둑을 제일 늦게 배웠지만 사실은 가장 재능이 뛰어나셨던 거잖아요. 어찌됐건 비금도에서 바둑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도회적인 환경에서 배우는 그런 또 다른 기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린 시절에 그런 데서 바둑을 처음 배우고 자랐다는 것이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행운이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정말 엘리트다.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았다.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는데 네. 바둑 선생님으로서 봤을 때 뭐 최고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승님 자체가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이 정말 바둑 배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뭐 그렇게 할 것도 많지 않았고요. 바둑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당연히 그랬습니다만 네. 정보라는 게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기부 하나 본다라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바둑 잡지가 있으면 그거 이제 통하고 네. 또 아버지가 좀 모아놨던 바둑 책들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한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오히려 예, 네. 그런 거면 사실 자기만의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오히려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 그게 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스승 또 최고의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죠. 또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쯤은 또 큰형님이 프로 바둑기사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또 올라와서 또 형님 밑에서 물론 다른 이제 스승님이 계시지만 예, 큰형님 잘 또 케어를 해줘가지고요. 네. 저는 뭐 스승님도 사실 굉장히 바둑계 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이죠. 네. 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네. 그런 분 밑에서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프로가 됐는데 프로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 어떤 점에서요? 보통 바둑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거의 노터치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만 12살이라 보통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챙기거든요. 12살이면 타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서. 터치를 보통은 해요. 네. 보통은 하는데 그 당시에도 조금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안 했거든요. 제 스타일상 스승님이 쟤는 터치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노터치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도 뭐 어지간하면 노터치를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프로 입단 딱 하는 순간에 큰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또 참 운이 좋았던 게 아마 큰형님이 있었으면 저를 약간 터치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네. 거예요. 큰형님이 군대를 가니까 터치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이제 군대를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행운이다. 적당한 시점에 군대를 가준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누가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둑을 만 5살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한 7살쯤 넘어가니까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배울 네. 점들은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고 치면 그 세계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어지간하면 이건 뭐 수법에 대해서는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근데 네. 다른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아버지조차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생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예.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보다 잘 두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건드리는 걸 네.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였죠. 네. 그 당시부터. 근데 유일하게 이제 큰형님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 사실은. 뭐 그게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그래서 저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네. 참 감사한데 이제는 좀 이제 좀. 그만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형이든 아버지든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존재의 울타리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사실 이제 좀 벗어나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적당한 시점에 서울에 올라와서 네. 스승님 또 형님
보호 아래 있었는데 적당한 시점에 또 군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만의 그런 것들을 또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긴 거죠. 제가 근데 한 4년간은 성적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입단이 워낙 빠르시기도 하셨죠? 정신적으로 약간 해이해졌던 부분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99년도부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프로 바둑대사로서 성적을 좀 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건 뭐 인생에서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바둑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99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꼭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되기도 어려운데 딱 뭔가 탁탁탁 환경조차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사실 12살 나이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너무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프로로 입단하셨고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한 99년, 2000년쯤 되면 정말 떠들썩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불패소년이라는 이미지로 불리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제 옆에서 뵈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지금도 너무 소년 같으세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도 이제 이세돌 하면 떠오르는 게 소년 이미지인데 지금도 사실은 40을 넘기셨는데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불패소년이라는 이름이 막 32연승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32연승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나셨을 그렇죠. 것 같고. 엄청났습니다. 막 파죽지세로 올라가시던 시기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에. 그 당시를 지금 한 돌이켜보시면 뭘 모르셨던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바둑은 어마어마하게 잘 두셨을 거고요. 막 올라가다 보니까 바둑이라는 게 원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둔수 또 그런 판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부터 배우는 건데요, 사실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과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쳐서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걸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옵니다만 2001년도에 이창호 사원님과 대국에서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났죠. 세 판을 먼저 이기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5판 3선 등제인데 두 번을 먼저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3연패 하면서 역전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경험이 부족했다. 뭐 그런 얘기가 주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좋았어요. 사실 기보를 나중에 보더라도 야 이걸 어떻게 역전당했나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앞에 2연승 하셨고 이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 그랬다. 그 당시 뭐 구름이의 존재죠. 이창호 사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을 상대로 내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참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요. 뭐 20살까지는 안 되셨을 때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게 좀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제가 이겼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저는 성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진 거보다 이기는 게 좋지 뭐 이런 약간 위주긴 한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인가 2003년도에 LG배 결승을 이창호 같은 기전이었습니다. 그것도 LG배였군요. 그걸 이제 하시면서 2003년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세돌의 시대가 열렸다. 그때부터 한 10수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건 그때 LG배에서 우승하면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그 직후에 오히려 굉장히 긴 슬럼프에 들어가셨다고. 2003년도 이창호사님이 이기고 다른 또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세가 참 좋았는데 참 사람이 뭔가 저는 이뤄낸 것 같은 거예요. 이뤄내셨죠. 이게 뭔가 이제 다 얻은 것 같아요. 제 세상 같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또 한없이 또 내려가더라고요.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준선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느 정도 올라온 건 맞지만은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뭐 20살인데요, 뭐 이렇게. 20살은 저는 옆에서 흙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뭔가 난 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아마 바둑에 있어서 슬럼프는 유일했을 겁니다, 그 당시가. 유일한 슬럼프였고 어떻게 보면 바둑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정말.
본인 스스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무너진 무언가를 다시 회복한다는 건 제가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이쿠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했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이제 대회에서 콩지에 저보다 한 살 위에 이제 기사인데요. 막 친구처럼 또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창 이제 올라오던 네. 차세대 기사였는데 4강전에 이제 붙는데 네. 참 그 바둑은 도대체 그 LG배에서 3국은 이 네. 바둑 어떻게 역전당했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다면 아, 반대군요. 이 바둑을 어떻게 이겼지? 그 당시에 또 콩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세가 엄청났다고. 엄청난 기세였죠. 네. 참 그것도 그 시간 연장책 쓴 걸 단수를 쳤는데 대단수를 쳐가지고 대마를 다 잡았어요. 네. 모양 자체도 그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콩제. 더군다나 정상급 예. 기사들끼리 대국에서. 그 당시에 거의 바둑이 끝났어요. 거의 끝나기에서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한 3집반 정도. 3집반이면 뭐 역전이 불가능하죠. 뭐 거의 다 끝났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건 정말 천운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천운이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슬럼프를 또 벗어나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실제로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과연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은 거죠. 아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잘 몰라서. 근데 책을 보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리구단, 중국의 구리구단을 떠올리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묘사된 걸 보면 제가 구리구단이 만약에 번역된 중국어로 이 책을 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최대 라이벌이면서 가장 서로를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적수이자 친구인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젊은 시절에 하셨던 거침없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생일 때 라이벌이면서 가장, 심지어는 두 분이 나이도 같고 또 12살에 입단한 시기도 똑같고 둘 다 약간 이렇게 모험을 불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렇죠. 공격적인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거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비슷한데 특히 이제 구리구단과의 10번기를 2014년도에 두셨습니다. 두 명의 정상 기사가 10번을 대국을 해서 6번 먼저 이기면 이기는 그렇죠. 정말 굉장한 라이벌전일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리구단에 쓰신 거 보면서 인간적인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본인이 이긴 어떤 대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이기긴 했으나 내용에서는 구리가 이긴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네, 그 10번기 전에 이 10번기 자체가 원래 세계대회 결승에서는 구리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이겼어요. 네. 2대0으로 네.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3대2로 이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세계대회 결승에서는 제가 2대1로 이겼는데 네. 그 세 번째 결승전이 반집이에요. 1국에서 반집이기고 아마 3국에 또 반집이기고 제가 우승을 했는데 네. 역전 반집승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중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고 이거는 실력적으로는 분명히 구리가 위다. 네. 그래서 이제 10번기를 추진한 거죠. 중국 측에서. 예. 저와 구리는 사실 누가 위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실. 아마 구리 그 친구도 내가 위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렇게 이겼는데 제가 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위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구리 그 친구나 저나 네. 원래는 어떤 이벤트 할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해요. 막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순간적으로 10분기 한다 그러니까 그 구리를 이렇게 진짜 동시 들었거든요. 네. 뭐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예,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구리를 서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치 좀 보고 구리도 눈치를 보고. 예, 네. 서로가 좀 멀뚱멀뚱하게 보면서 해도 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도 자신이 좀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그래도 부가 있겠지 확실히 그러면 하죠. 근데 이 구리나 저나 구리 그 친구는 솔직히 모르겠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치면 너무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참 오랫동안 보기도 하고 지금 좋은 라이벌 관계로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해야 의가 상하겠네요. 이게 되는 건가 참 걱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의가 왔는데 나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네. 속마음은 좀 그렇긴 빼는 것 한데 같죠. 예. 네.
우리 그 친구나 전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친구랑. 네. 다른 또 어떤 시합에서 또 만나가지고 10번개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이거 5대5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한 판 더 드는 건가? 뭐 네. 그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좀 농담으로 야 네. 그러면 5대5를 다 하고 한 네. 판을 좀 크게 좀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한 아, 판 오히려 두자. 리턴 매치를 네. 그렇게 하시기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시작되니까 이제 진지하 엄청나죠. 근데 그렇겠죠. 제가 2승을 1, 2국을 승리를 하고 적당하게 출발하고 했는데 진짜 그 친구 대단해요.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보통 거기서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기전인데 3국 도는 거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4국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서 신안에서 예, 신안에서 이제 했는데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완패했죠. 완패를 했는데 2대2가 된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그 친구랑 오히려 2대2가 되니까 또 마음이 편해요. 네. 져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2대2가 되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우리 그 친구는 바둑 내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사실은 저도 좀 얘기는 하면서도 조금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는데 2대2가 되니까 이제부터 승부가 되니까 또 뭐 그냥 막 이제 술을 또 한잔하고 끝나고 술이 만땅 돼가지고 심지어는 둘이 같이요? 네, 같이 마셨어요. 술은 누가 더 씁니까? 우리 그 친구가 좀 셉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슬 구단 담배나 술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술은 정말 절대 분위기는. 술 뭐 드셨어요? 고량주 드셨어요? 소주 그날은 드셨어요? 소주랑 맥주 마셨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술도 한 잔 했습니다. 네. 가져온 술이 있다 그래갖고 한 잔인데 한책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술이 취하니까 네. 집에 왔는데 그때 제가 천호동 살 때입니다. 서울 천호동 천호동, 살는데 리조트인데 프론트 가가지고 택시 좀 불러달라고. 천호동 가자고 그랬어요? 진도에서? 예, 그래서 저기 그건 더블 부르셔야죠. 저기 현대백화점 좌회전하시면 된다고. 고현대백화점 있으니까 천호동에. 네. 네. 좌회전해서 가시면 된다고. 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저 현대백화점 좌회전하시면 되잖아요. 네. 제가 택시 타고 오면 그 술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정신 차리라고 휴게실에서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저 우동을 사주시는 거예요. 야. 제가 남도의 인심이. 이게 택시 기사님한테 우동 얻어먹은 거는 네. 누군지 알아보시지는? 그렇진 않으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택시 기사님한테 그렇게 우동을 이렇게 예. 네. 참 훈훈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랑 하여튼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승리했다 졌다 이건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의 그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둘의 그냥 수담을 나눴다 정도로 마무리가 됐겠고요. 그 전에 뭐 그런 승부들,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리랑 대국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냐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거든요. 어떤 다른 기사가 뒀을 때 우리가 최선의 수를 두고 바둑 한 판이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졌을 때 이 친구한테는 그래도 내가 지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구리 그 친구한테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뭐 실력자한테 지면 사실은 원 없이 두고 졌구나. 오늘은 이 친구가 더 나은 바둑을 뒀네.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뭐 지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마음껏 둘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편하게. 아마 구리 그 친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또 거의 5대5, 마지막 은퇴할 때 거의 5대5일 겁니다, 둘이. 그렇던데요? 승률이 거의 친구가 비슷하던데요, 두 분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맞춰주기도 힘든데. 말 그대로 정말 라이벌이자 친구이자 적이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 진도에서 바둑을 두기 전에 이제 우리 그분이 이제 인간성도 굉장히 이렇게 후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좋당하죠. 거기 이제 파도 같은 걸 보면서 여기 오니까 거기 이제 고향인 비금도가 가까우니까 너의 기풍이 이해가 된다. 변화무쌍한 기풍이 여기 파도를 닮았구나.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책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포못한 그런 대국을 나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마 구리보다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6승 2패로 이기셨으니까. 이게 승자의 아량 이런 걸 수도 있고요. 5번째 대국이 굉장히 이제 억울했다면서요? 고산지대였어요. 보통 그런 대회를 잘 안 하죠. 그럼. 왜냐면 컨디션에 이상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6일인가 7일 전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냥 책에는 일주일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6일인지 7일인지. 그분은 5일 만에 왔다면서요. 5일 예, 전에. 그 친구는 그렇게 왔는데 네. 보통은 그 일찍 온 이유가 좀 적응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서로 일찍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적응하는 셈치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산책이나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불려다니더라고요. 중국 기원에서. 네. 네. 이게 맞을까라는. 그래서 결국 대국 내용에서 서로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혹은 저보다 더 안 좋은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 주최한 것이고 그랬는데.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죠. 그 5국이라는 게 2대2에서 정말 중요한 대국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서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6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아이고 뭐 자기가 뭐 진 거지 뭐 부족해서 진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회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걸 또 알아주시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이입해서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걸 또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우리가 최고의 그런 컨디션에서 최고의 그런 기보들을 남겨야 되는 건데 저로서도 아쉬운 겁니다. 뭐 이겼어도 그게 네.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사실. 책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바둑이란 것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술이고 조금 전에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의미에서 수담이라는 네. 표현도 쓰셨는데 바둑을 둘 때 상대가 이제 큰 패착을 두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떨까? 저 같으면 너무 고소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결정적인 어이없는 실수를 두게 되면 아이고 하는 탄식이 오히려 내가 이익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것은 상대를 적이자 함께 이 예술을 그렇죠. 해나가는 예. 파트너로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파트너죠. 네. 네, 파트너고 정말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아 정말 오늘은 뭔가 이상하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요. 대국 내용도 좋고 뭔가 좀 바둑을 즐기고 있다? 뭐 이렇게 상황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네. 그런 실수를 하면서 이제 바둑이 끝나버리면 그런 순간엔 너무 허탈해요, 사실. 그렇다고 뭐 실수인데 아 이거 봐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러주는 거 없죠? 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결국 그걸 응징해서 이겨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나눴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더군다나 그런 명곡은 약간 후배들이 나중에 보면서 심지어는 막 따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기기만 한 건 아니죠. 네. 예, 그런 실수를 진 적도 있는데 네. 보면 상대방 표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고소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물론 표정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 느낌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죠. 네. 야, 그럼 기분이 어때? 뭐 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허탈함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저는 이제 이세돌 하고 떠올리게 되면 화려한 그 승리들만 쫙 떠오르게 되는데 의외로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절정의 최고수들도 10판 중에 2판은 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 그 구단의 여태까지 전적을 보니까 577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것도 500번을 넘게 진 거예요. 많이 물론 졌죠. 이긴 거는 훨씬 더 많이 이기셨죠. 577번을 졌다는 거고 또 이 책에서 보면 패배로부터 혹은 이겼지만 슬럼프에 빠진 순간으로부터 배운 어떻게 보면 실패해서 길어낸 지혜 같은 것이 이 책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 묘사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577번의 패배 중에서 가장 아프게 느끼셨던 패배는 어떤 패배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긴 것 중에 가장 짜릿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진 것들이 많이 있죠, 기억에.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좀 아팠을 거예요. 뭐 사실 중요한 대국에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주면서 패하면 사실 그렇죠. 후회도 되고 아프고 네. 뭐 이렇긴 한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하나 딱 네. 보시면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게 2013년이었나요? 네. 3년이었다. 2013년도에 30살. 결승전 근데 중국 기사와 이제 어디 결승인가요? 3, 4집에로 네. 기억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참 좋지 못한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주면서 패했거든요. 네. 후회도 되고 네. 도대체 왜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고 싶은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나시는데. 네. 아니 뭐 구리 같은 그런 친구한테 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조금 인정하기가 솔직히 네. 싫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때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 지나니까 다 네. 네.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거든요.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와의 대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강자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컨택을 해서 대결이 벌였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세돌이 최강자였다는 건 우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시대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어떤 두뇌와 창의성 사이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사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바둑 기사가 최고 기사라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벤트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게 그 당시에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뉴스로에서도 엄청나게 떠들썩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게 출판사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까만색으로 해놨더라고요. 아, 그게 네.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네, 미리. 책 작업을 하다가 다 날렸고요. 네. 다 날려버렸고요. 그 부분은 살려놓은 거예요. 아니 왜 진짜 꿀잼이던데 그거를 왜? 네. 아니 그 부분 살려놓고 다 날려버렸어요. 예, 그 남아 있는 걸 이제 거기에 실은 건 처음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책 볼 때 이렇게 줄 치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를 까만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줄도 안 쳐져요. 왜냐면 까만 바탕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기 화이트 마카이 흔들어가면서 쳤거든요. 그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뭐 소설 속의 소재로도 쓰이고 뭐 지금도 회자가 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일 텐데 처음에 이제 그 후배인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하셔서 바둑을 두는 당연히 후배겠죠. 이름은 안 밝히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뭐가 논의드릴 게 있는데 전화로는 못한다. 직접 만나자. 아니 저도 진짜 약간 의아했어요 정말 전화 받을 때부터. 아니 그렇게 뭐 사적으로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요한 시합을 커제라고 그때 이제 다음에 이제 알파고가 뒀던 그렇죠. 친구인데 친구에게 패하고 꼭 돌아오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합을 이렇게 지고 오면 그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별로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데 전화로 또 전화상으로는 조금 힘든. 그래? 뭐지? 하고 이제 나갔어요. 네, 갔더니 나가서 뭔데 그러냐. 사인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면 비밀 유지 각서에 사인을 해야 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뭐지 하면서 제가 했어요. 사실은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런 알파고 제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구글에서 뭐 그냥 이벤트 하나 보다. 뭐가 있나? 뭐 한국에 뭐가 있나? 뭐 아시아에 무슨 그런 마케팅하는 부분인가? 뭐 그런 너무 쉽게 제가 진단 생각을 정말 1도 안 하고요. 그러셨다면서요? 예, 정말 어떤 이벤트 작은 뭐 그런 이벤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 좋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밀 쪽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했죠.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그것도 비밀 유지 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가족은 근데 가족은 또 제가 그 형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렇죠. 비밀 유지 사약은 지켜도 이혼 당하죠. 그런 얘기 안 하면 중요한 얘기.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와이프가 사실 처음으로 걱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스가 한참 전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바둑도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직은 멀었어. 뭐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한참 멀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기보를 나중에 또 유럽의 어떤 그 직전에 유럽에서 뒀던 기보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했다.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알파고의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분도 기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경고도 하시고 이게 일정 수준까지 거기까지 올리기는 어려워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대비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정말 그분이 만약에 정말 바둑을 어느 정도 두셨다 그러면 제가 진짜 아마 근데 또 희한하게 바둑을 못 두세요. 네. 근데 또 그분이 바둑을 못 두시는 분인데 기원까지 찾아가지고 저한테 경고를 얘기를. 하시는 것도 참 좀 독특하고 그 대화를 희한하고. 책에서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모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고 이야기를 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둑 조금이라도 좀 두시지. 그래서 믿었을 텐데. 예, 조금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하는 건 하나예요. 이렇게 사방이 막히면 먹힌다. 딱 네. 그거 아시는 정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바둑을 모르시니까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예. 사실 정말 그 당시 좀 준비를 했으면 좀 달랐을 때. 예, 그 게임 아마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승부에서는 조금 그래도 변수가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렇게 둘 줄 몰랐던 1국과 2국은 1국과 2국의 시행착오가 훨씬 줄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3국에서는 사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상대가 알파고라는 걸 계산해서 그런 수두를 두셨지 않습니까? 근데 1, 2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쓰셨습니다. 1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 바둑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두다 보니까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승부 호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죠. 있죠. 대신 알파고 도신. 네.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도 예.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 평정심을. 예, 정말 그것도 사실 그분은 진짜 엄청나게 신경을 쓰세요. 물도 안 드세요. 네.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것도 놓는 것도 진짜 조심스럽게 놓고 네. 표정의 변화 자체가 없어요. 네. 그분도 물론 예.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죠. 예, 그렇죠. 네. 저는 농담 삼아서 이거 뭐 안드로이드 아니냐. 저분이 알파고 아니냐. 인간. 예.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좀 정말 그런 것들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1국은 사실 알파고가 잘 뒀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 스스로 좀 무너졌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예, 또 하나가 1국에서 그런 알파고 이상한 그런 수법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바둑은 굉장히 이제 이른 초반에 승부가 거의 나다시피 했는데 중간에 정말 버그성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상한 수. 예. 그래서 거의 제가 던져야 될 정도의 대국에서 상당히 많이 따라갔어요. 네. 이런 게 있네. 그날 패했지만 그것도 보고 저는 진짜 그 당시에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알파고가 뭔가 버그성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최선만 다하면 실력 발휘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오늘은 졌지만. 예. 네. 근데 그게 그 버그성 수준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예. 네. 그게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뒀던, 그러니까 버그라기보다는 알파고가 이겨가는 하나의 뭐 그런 방법 정도. 그 당시에는 버그로 예, 보였지만. 예. 네.